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후에는 좀 비가 안 와서 한 바퀴 저 한강을 쭉 걷다가 왔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네요. 오랫동안 걸었더니. 그래도 오전에 비가 와갖고 캠핑, 트레킹 이런 걸 못 가니까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자, 갔다 와서 또 우리나게 또 엑셀 작업을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자, 지금은 쌍봉 만들기 중. 쌍봉으로 빠지면 약도 없다는데, 외봉과 쌍봉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고점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외봉은 잠깐 고점을 찍고 곧장 빠지는 걸 외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뾰족한 거. 그러면 거기에 물릴 시간이 짧고, 한 만약에 100명이 물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 그때는 거래가 더 많이 터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빠지면은 왕창 물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 300명이 물리겠죠. 그러니까 외봉으로 빠지면 100명이 물리는데 쌍봉으로 빠지면 4,500명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기간도 길고 깊이도 더 크고 반등할 때도 바닥을 L자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잃어버린 20년이고 한 5년은 옆으로 기었고요. 5년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빠진 건 20년이에요. 어쨌든 30년 전에 고점을 못 넘고 있으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게 왜 그러냐면 쌍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적으로는 외봉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외봉입니다. 지금 뭐 부산, 대구 이런 데 보면은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최근에 별로 반등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뭐 과천, 분당 말고는 다들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도강 이쪽도 다 지지부진하죠. 자, 그래서 쌍봉이 위험한데, 근데 이 쌍봉일 때는요, 그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화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쌍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두 다 올랐다가 빠지면 외봉이 되겠죠. 근데 왜 쌍봉이 생기냐면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들만 보면은 왼쪽 봉우리보다 높은데, 빠지는 놈들 보면 왼쪽 봉우리보다 한참 낮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 봉우리에 있는 걸 다 합치면 전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봉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오른쪽 봉우리에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을 구분을 해서 올라가는 놈만 보면 엄청 화려해 보여요. 그게 지금 한강벨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두어 달 지금 강남 3구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뭐 이제 꿈틀댄다 그러는데 지지부진해.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서울 25개구를 2021년, 22년에 그 구의 고점을 100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강남처럼 조금 빠졌다가 이만큼 올라있는 강남구가 있고, 여기서 빠진 다음에 못 오르고 있는 노도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강남 3구나 이렇게 보면 전고점을 훨씬 넘어서 화려하죠.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고 있는 노도강, 금강구 등을 보면 20-30%씩 물려가지고 속끈 걸 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과 못 오른 거를 합쳐보면 요 정도라고, 요 정도. 그러니까 쌍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요, 요런 것들만 화려하죠. 오히려 빠지고 있는 강남구나 이런 데는 주목을 안 해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요, 9월 15일이니까 이거 보름 됐어요. 아니야, 열흘 전에 나온 거거든요. 열흘 전에 공표했는데, 이때 7월달 확정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실거래가 지수예요. 계약서상입니다. KB나 부동산원의 동향 지수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진짜거든요. 자, 근데 이때 7월 데이터가 나오면서 8월 달에 잠정치를 추가로 변기를 해주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여기 7월 달까지 확대를 할게요. 확대 7월 달까지는 확정치가 나오는데 8월 달에 잠정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다 서울이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특히 강남 3구, 4구가 있는 동남권은 마이너스 1.4%예요. 물론 이거보다는 낙폭은 줄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뉴스에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동향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실거래가 지수 아니에요? 그게 계약서상의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낸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으면요, 서부권은 보합입니다. 8월달 잠정치만 얘기할게요. 도심권은 마이너스예요. 동부권은 조금 플러스입니다. 서남권은 조금 마이너스예요. 동남권은 그래도 꽤 마이너스가 커요. 이걸 다 합친 5개 권역을 다 합친 25개구의 평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예요.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쌍봉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월간으로 보는 동향지수 있죠? 부동산원, 그 대신 8월 달까지 나왔습니다. 9월 달 건 이번 달 건 아직 안 나와. 이번 달 건
KB는 아마 며칠 안에 나올 거고 부동산원은 다음 달 15일 날 나오겠죠. 저야 아마 9월 이번 달까지 계속 매일매일 데이터 업데이트 하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원은 2022년 1월 달에 고점을 친 다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93.5%까지 즉 하락한 거예요. 즉 1억을 하락했으면 9,300만 원 반등했기 때문에 한 700만 원만 더 오르면 전고점이에요. KB는요 22년 7월 달에 고점인데 81.8%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즉 1억 하락했으면요 8,100만 원 상승했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 아니 1,900만 원만 더 반등하면 전고점입니다. 자, 국토부는 21년 10월 달에 상승 친 다음에 박살났다가 반등을 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잠정진을 꺾였다고 나오잖아요. 꺾였다가 9월 달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고점이랑 그러니까 얼마를 회복했냐면 85%로 회복했습니다. 즉 1억 하락한 다음에 8,500만 원 반등했기 때문에 1,500만 원만 반등하면 전고점입니다. 제 데이터는 86% 반등했습니다. 6월달 고점 찍고 빠진 다음에 살짝 반등해갖고 그 근처에 어차피 고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몇 달 있다가 이런 식으로 주춤주춤 여기도 보세요. 야금야금 오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야금야금 오르다 이게 빠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5년짜리 쌍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5년짜리 쌍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쌍봉의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날짜를 보면요. 요거를 제 거를 빼고 부동산원 KB 국토부 실거래가를 겹쳐서 2021년 전후를 보면 국토부 파란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21년 10월 달에 상승쳐갖고 빠지는데 부동산원은 3개월 추가적으로 올랐다고 나와요. 왜? 이건 동향조사이기 때문에 호가 중심이거든요. 실거래가가 빠졌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곧장 가격을 낮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상승을 지속한다고 KB 같은 경우는요 9개월을 더 올랐어요. 9개월을 이미 노동하고 여기서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파란색 국토부 실거래가가 지금 8월달에 꺾인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부동산은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나올 거고 KB도 오른다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한강벨트 뭐 마포구 성동구 막 올라가고 뭐 부동산에 부쩍부쩍하고 그런 것만 보이지 강남구 여러분들 2개월째 하락하는 거 안 보이죠?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중요한 동만 6개 동만 가지고 잠실동, 시가총액 1등 잠실동, 3등 대치동, 5등 압구정동, 6등 목동 재건축, 14등 용산구 이촌동, 그다음에 21등 여의도 재건축. 이걸 다 보면요. 6.27 대책 이후에 보름 정도 후에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두 달째 빠지고 있어요. 압구정 빠지고 여기서 볼게요. 압구정 빠지고 똑같은 건데 이건 점도표 이건 선도표입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재건축 빠지죠. 제일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빨간색 대치동도 빠지고 있죠. 초록색 잠실동 시가총액 1위입니다. 얘네도 빠지고 있죠. 목동 재건축은 빠지는 건 아닌데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이 상승률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동부 이촌동 여기는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주요 지역 강남 3구의 주요 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 또 보시면 두 달째 강남구 대치동을 보면요. 두 달 연속 월봉이 빠지는 거 보이세요? 압구정동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빠지는 거 보이세요? 즉 압구정동은요 6월달이 고점이에요. 7월달까지 올랐지만 고점은 못 넘었어. 즉 역사적인 고점은 6월달이에요. 7, 8, 9 빠지고 있다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표로 보면 대치동은 두 달째 빠지고 있죠. 음마도 이번 달에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한보미도는 지난달에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레드펠도 이번 달에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압구정동을 보면요. 압구정동 두 달 연속 빠지고 있죠. 신현대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현대팔차도 많이 빠졌죠. 지금 강남구가 이렇다고. 대치동, 압구정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오르는 데는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아파트 몇 개를 보면요. 음마아파트 급락한 거 보이세요? 1데이터입니다. 이거 2년치 그래프예요. 엄청 올랐죠.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압구정 신현대는 계속 연속으로 계속 빠져요. 한보도 뚝 떨어졌죠. 실거래가 이렇다고. 근데 뉴스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맨날 마포구 신고가 나오고 성동구 신고가 나오는 것만 나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거는 평균 매매가예요. 평균 매매가는 가격의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는 얼마짜리가 거래가 됐다. 지난달에는 얼마짜리가 거래가 됐다. 왜냐면 이번 달에는 그 아주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다음 달에는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매매가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그 강남 3구거든요. 강남 3구는 27억이 그러니까 토호제 풀었다 잠갔다 할 때 그때 27억이 거래됐다가 지금 19억이에요. 8억이 떨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건 파란 거는 서울 전체인데 14억 9천이 됐다가 지금 조금 반등해서 10억 9천이에요. 어쨌든 이것 또한 4억 떨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평균 매매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매매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래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근데 결국 뭐냐면 지금 627 대책으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60억짜리 50억짜리들이 거래가 안 돼. 꽉 묵혔어. 그래도 2, 30억짜리는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강남 3구에도 20억짜리 15억짜리도 많어.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격들이 저가들만 거래가 되는 거야. 강남구에서, 강남 3구에서.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안 돼.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21년, 22년 꺾일 때 있잖아요. 이때도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강남 3구고 요게 서울 아파트 전체고 요게 노도강이거든요. 노도강도 이렇게 빠졌다고 이때. 노도강도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즉 요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지수 전체가 꺾여요. 그런데 요게 언제라고요? 1, 2, 3, 4. 4월 달에 27억 7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예요. 평균 매매가가. 자, 4월 달이 최고가죠. 근데 지금 9월 달이죠. 근데 아까 봤듯이 8월 달, 9월 달 꺾인 거 보셨어요? 국토부 실거래까지 꺾였다고 잠정치가 나오잖아요. 낙폭은 뚫질 몰라도 플러스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 자, 요게 또 중요한 거고, 제가 그 일본에 쌍봉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3.27 대책, 6.27 대책. 일본도 3.27 대책이 있은 다음에 그날부터 빠진 게 아니에요. 더 추가적으로 오르다가 빠졌다고.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이 이게 동경의 쌍봉이거든요. 87년 11월, 90년 10월이에요. 여기서부터 20년을 빠졌어요. 20년을. 그런데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반영을 하면은 명목에서는 정고점을 살짝 넘었지만 실질로는 못 넘었거든요. 4% 정도를 못 넘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실질로 보면 지금 우리도 한 4% 정도를 못 넘어 있어요. 좀만 더 오르면 4%가 돼. 근데 6월달 이후로 버벅대고 있다고. 노도가 성동구 마포구 엄청 올라가는데 맞아요. 올라가는 거 맞는데 왜 강남 빠지는 건 안 생각 안 하냐고. 왜 지수라는 거는 강남구도 포함하고 노도강도 포함하고 성동구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성동구만 보면은 마냥 올라왔고 마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강남에서 요번에 압구정 갖고 있는 사람들 고가에 산 사람들은요 10억 20억씩 물렸다니까. 거래될 때마다 빠져요. 계속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자료 올리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일본이 동경이 외봉으로 빠졌으면 한 6, 7년 정도 빠지고 말았을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물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려갖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안 사고 기다린 사람마저도 여기서 더 사버린 거야. 여기서 거래가 더 터집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빠진 거야. 20년이. 우리도 부산이나 대구처럼 21년에 상투치고 계속 빠졌으면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좀 일찍 칠 수가 있는데 쌍봉으로 치고서 빠지면요 정말 무서운 장기간의 하락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극단적인 요 차트 있잖아요. 요 차트에서 강남 3구에서 50개 고르고 노도강에서 50개를 고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수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놈이랑 내려간 놈이랑 이 중간에 있는 놈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들면 여기서 일단 외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같이 빠졌어. 그러니까 외봉이에요. 외봉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꺾이고 얘도 올라가지부터 꺾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몇 달 있다가 올 연말이라도. 그러면 일본처럼 요 모양이 된다고. 요 모양이. 지금은 강남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 있죠. 노원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 있죠. 그거를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쌍봉 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요 파란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리먼 사태 나고 서프라임 사태 나고서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2013년까지 쭉 빠졌던 거. 그때까지 전에 미니 쌍봉인데 얘는 2년짜리 쌍봉이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부동산원 월간 동향입니다. 정고점을 살짝 못 넘었어요. 지금도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자, 파란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인데 국토부 실거래가는요 정고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여기도 넘었고 여기도 넘었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KB 월간 동향인데 이때는 정고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이걸 넘었을 때 와 신났다 했다가 곧장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쭉 빠졌어요. KB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2년짜리 쌍봉이고 지금 이게 4년짜리 쌍봉이라면 엄청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 될 수가 있냐면 요 모양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6개월 1년 올라가고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만에 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이래요. 논문을 보니까 3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지만 30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다고. 다 평균을 내보니까 7.8년이래. 근데 지방은 좀 더 길어요. 11년이래. 시골에서는 그게 샀다 팔았다 안 하잖아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진득하게 살잖아. 20년, 30년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개월 올랐다, 3개월 올랐다. 아이고 지지난 달에 샀으면 이번 달까지 먹었는데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롱텀으로 길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그 재임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제 3달 지났어요. 3달. 지금 4년 거의 4년 9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4년 8개월이 남았어. 그때까지 이재명 정부 머릿속에는 장기적인 일본의 하락 모델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겉으로야 뭐 빠지는 것도 원치 않고 급등하는 것도 원치 않다 그러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노태우 시즌2라고 하는 거예요. 노태우 시즌2가 뒷부분에서 폭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러분께 이런 거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맨날 올라간다는 언론만 보지 마시고 또 뭐 엘리엇을 또 전적으로 믿고서 뭐 프리베팅 하지 마시고 양쪽 다 균형 있게 비교해 가면서 근거 자료를 보시라고요. 무지성으로 오른다 내린다 하지 보다는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는지. 중요한 거는요. 제 거를 못 믿겠으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꺾였다고 나온다고 지금. 0.3% 마이너스면 제가 꺾였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이너스 1%면요. 아무리 낙폭이 줄어도 마이너스 0.3으로는 끝날 거라고. 어쨌든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물론 다음 달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급등세는 멈췄다는 거예요. 니꾸복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쌍봉으로 빠지면 약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외봉보다 쌍봉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왜 30년이냐면 쌍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외봉으로 빠졌으면 급락한다면 급반등을 했을 텐데 쌍봉으로 물리면 주장창 빠져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오늘이 제일 비싸. 이런 것 좀 아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있을 때마다 언론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 급락한 것들 있죠. 신고가 아니 최상급지들 빠지는 거. 그건 언론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엘리엇만 얘기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